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가공 실기를 쳐요. 그러면 이 내일을 향해서라는 사이트. 여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실기 머신닝 센터 도면. 자, 이런 기능도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전문대 교육협의회에서 유튜브하고 PPT 관련 강의를 이제 했는데 이제 내가 학생 입장에서 이제 줌으로 들었거든. 그러니까 뭐 유익한 내용이긴 해요. 이제 전문 강사 유튜버인 전문 강사를 이제 초빙해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강의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들어보기 재밌더라고. 간만에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요 기능 요거 배웠습니다. 요거 마우스가 어디 있다 이거. 자, 여기에 1번 도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요렇게 그 다음에 메모장을 펼쳐서 요건 오른쪽에다 서식의 글꼴을 메모장 글꼴을 좀 바꿔주지요. 맑은 고딕 해도 됐었죠.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굵게가 학생들 잘 보이도록. 서식을 바꾼 이유는 그거였죠. O 대문자 O하고 0하고 구분하기 위해. 지금 구분이 되지만 서식에 우리 디폴트로 되어 있는 굴림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메모장 굴림인가? 체가 아니고 굴림이네. 굴림체가 굴림체에 되어 있으면 이게 O하고 0하고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래가지고 시험에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맑은 O하고 구분이 안 돼요. 클릭을 해줘야 되는 거. 이제 구분이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어차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입니다. 도면도 좀 크게 잘 보이도록 확대를 이렇게 시켜. 그리고 내가 이 도면을 캡처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강의할 때마다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고맙게 올려주신 이런 분들한테 내가 열심히 계속 찾아가서 직접 보는 게 그게 아마 예의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O 시작하지요. 프로그램 번호. 보통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학생들이 뭐 9,000번 하는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8,000번, 9,000번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을 한다 했지요. 어떻게 한다 했죠? 날짜 한다 했습니까? 그날 날짜. 그리고 뒷자리 두 자리는 너가 학번 제일 끝에 뒤에. 나는 그냥 도면 번호로 할게요. 그 다음에 G40은 뭐 반경 보정, 공구 반경 보정 취소. G49 공구 길이 보정 취소. G80은 고정 사이클 취소. G91, G28 사실은 뭐 조작 배울 때 배우면 이제 사고 날 일이 잘 없지만 Z축을 이렇게 먼저 원점 복귀 시키고 X, Y를 원점 복귀 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 이유는
예를 들어 인덱스 같은 거가 올려져 있을 때 공구가 이렇게 있는데 인덱스가 있고 바이스가 이 밑에 있고 근데 원점이 이 위에다. 그럼 원점 복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인덱스를 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Z축을 먼저 원점 복귀하는 경우가 있더라. 근데 이런 거를 신경 안 쓰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칸 띄운 이유는 추후에 설명을 하고요. 291, G30 요거는 이제 기계 원점 복귀 요거는 제2원점 복귀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머신센터 우리가 많이 이제 학습용으로 쓰는 산업기사에 쓰이는 머신센터들은 ATC 공급 체인지하는 포인트가 제2원점에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점 복귀를 시켜가지고 공구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M19는 주축 정 위치를 잡아주는 거거든. 그러면 ATC 체인지 암이 공구 홀더에 제대로 딱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공구가 회전하다가 그냥 스톱 시키면 얘가 그냥 아무 때나 서 있단 말이야. 그럼 M19로 딱 먹으면 얘가 또 홈에 잘 걸릴 수 있도록 정위치를 딱 이렇게 시켜요.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할 때 기계로서 제가 이 M19의 기능을 보여드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거를 고민해야 될 때는 아니에요. 이제 공구 밖으로 갔으니까 이제 공구 바꿔야 되겠죠. T0 이 센터들이 먼저 할 거니까 N06 공구 교환. 이제 공구됐고 그럼 이제 소재의 원점을 우리가 기계 조작할 때 세팅을 할 겁니다. 세팅했는 그 원점의 기계 좌표값을 G54라는 좌표계 방 안에 XYZ 값을 넣을 건데요. 우리는 코드에서는 그거를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G54로. 이제부터 절대좌표로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공구 체인지 하고 나서는 허공이에요. 기계에 가장 어찌 보면 제일 Z 상단에 있기 때문에 허공에서는 급속 이송을 해도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구멍 뚫을 포인트를 보고 좌표를 적어주는 거죠. 보통 우리 머신센터 여기 원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 좌측 하단에 원점 많이 잡거든요. 0,0, X0, Y요. 여기요. 그럼 거기 기준으로 이 끝에가 참고치수 70인데 70이라고 보고 요 X의 좌표는 여기랑 요거랑 요거 그럼 20, 10, 70에서 몇이고 30을 빼면 4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Y는 친절하게 30 나와 있네요. 30. 그리고 여기 찍는 점은 마침표가 아니고 소수점이다. 맞죠? 우리가 30.0을 지령을 하기 위해서 보통 점을 안 찍으면 이거는 1000분의 1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0.030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표에는 다 이렇게 소수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다 그렇죠. 소수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재 세팅했고 이제 모았고 구멍 뚫으려고 위치 딱 잡아가지고 이제부터는 가공을 하기 위한 준비를 쭉 하면 되고 이 위에도 다 준비입니다. 이제 공구가 이제 여기 소재로 내려올 건데 내려오기 전에 해야 될 게 회전 S 한 몇으로 돌릴 거? 한 1000 정도 돌립시다. 이것도 이제 우리 절삭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또 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은 우리가 뭐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M03으로 주축 정회전을 시키고 공구가 지금 허공에 있거든. 그럼 접근시키기 위해서 공구는 길이가 다 다르다고 했지요. 그럼 2번 공구에 맞는 길이의 값을 알아야 얘 공구의 끝단이 이 소재의 끝에까지의 거리가 우리 정확한 Z값이잖아. 이제 공구 길이 보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긴 공구가 있으면 얘는 조금만 움직여도 이 소재 끝에 닿을 거 아닙니까? 짧은 공구는 이 위에서 쳐지 이만큼만 많이 움직여야 돼. 그게 공구 길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G43 Z100mm 정도에서 공구 길이 H02라는 옵셋 방이 있어요. 기계 조작을 하면 그 안에 이 T02 공구 2번의 공구 길이 값을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은 Z100이에요. 그러면 Z 소재가 여기 있고 Z100 위인 지점에 쫙 와가지고 길이 보정을 딱 한다는 거예요. 좀 길이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실무자들은 뭐 Z10mm 뭐 하고 뭐 해도 돼요. 뭐 1분 1초가 급하고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유로. 근데 학생들은 사고 날 확률이 있다는 거죠. 박을 수도 있고 길이 보정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하다가 쾅 박느니 좀 여유롭게 해가지고 기계를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실무할 때도. 너무 맹신하다 보면 사고 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넉넉하게 Z100mm 정도에서 길이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Z10mm 접근하면서 절상률을 이제 켜주죠. 여기서 이제 G81로 G98 또 키보드 안 봅니다. G98 해킹 당하는 느낌인데 Z- 센서 드릴 가공인데 한 5mm 좀 과하게 가공한 느낌이 드는데 이유는 이제 기계 조작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조작할 때 왜 그런지 설명 또 할게요. 그리고 R은 가공 시작점 한 3. 사실 G98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피드는 한 200 정도로 합시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구멍을 한번 뻥 뚫었습니다. 사이클은 시작이 됐지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교수님, 저거 -5가 Z축 방향으로 -5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좌측 하단에 지금 깊이가 4 ± 0.1로 돼 있는데 지금 센터 드릴 가공이라서 그래요. 이 그래서 구멍 뚫기 위한 가운데만 이제 찍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아무런 가공도 안 돼 있는 매끈한 면이에요. 지금 현재 첫 번째 시작이잖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사이클은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멍 X. 원래 있는 구멍에서 플러스로 15 갔다 그러죠. 40에서 플러스 15 가면 55. Y. 플러스로 20 갔네요. 30에서 20 더 가면 50. 그럼 사이클 기능이 뭐냐 하면 이 가공을 이 밑에 좌표에 옮겨가지고 반복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럼 구멍이 한 개 더 있다 그러면 여기 또 좌표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럼 구멍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마무리하죠. 어떻게? 교수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고정 사이클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센터들을 찍는 걸로.
근데 지금 가운데 있는 지금 좌표 같은 경우에는 센터 음, 드릴을 음. 5 깊이로 해도 어차피 뚫리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우측 상단 같은 예, 경우에는 지금 깊이가 4고 뚫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똑같이 -5로 찍어버리면 더 뚫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센터 드릴은 학생들 법령 가공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릴 가공 하려고 하면 그냥 바로 드릴을 이제 가공하는 게 아니고 이 드릴 가운데 날이 이제 그쵸. 그 펀치 친다고 하죠. 우리 법령 가공할 때. 그러니까 드릴 가공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쿡 찌는 겁니다. 센터 드릴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5mm든 뭐 3mm든 뭐 10mm 이래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센터 드릴 공구가 이 10mm 잘 모르겠다. 그건 한번 봐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수치입니다. 어찌 보면. 저 깊이도 죄송한데 단위가 그러면 미리가 아니라 센치. 아예 다 밀이에요. 요 좌측 도면의 네, 깊이가 다 밀이, 다 밀이. 밀이죠. 이해가 안 되지. 어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노? 그 이제 센터 드릴을 저 영상으로 이제 봤을 때 그냥 가운데 이제 점 같이 완전 그냥 콕 한번 찍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그 그쵸. 자리를 예, 잡기 그쵸, 그쵸, 위해서. 그쵸. 근데 그거를 5mm만큼 찍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 어, 깊이는 4mm인데 4mm가 어디 있노요? 그 아, 4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이 외측에 예. 가공량, 이제 엔드밀 가공할 때. 어차피 여기는 찍어도 관통시키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우측에 있는 원은 관통을 안 시키지 않습니까? 왜 안 시켜? 시키지. 두 개잖아. M8짜리 근데 위 1.1 두 개. 어, 도면상에 이거 자르는 거를 음. 일자로 섹션은 잘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렇게 표현이 됐네, 맞지? 정확하게 우리 한락하면 여기서 꺾어가. 네, 꺾어서 이렇게 이게 다 해야.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두 개로 똑같기 때문에 우리 음, 기계제도 옛날에 배울 때 보면 항상 도면은 심플하게 해야 되잖아. 맞죠? 네네. 중복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관통이면 이해가 이게 됐습니다. 관통, 관통.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튜브 올라갑니다. 축하한다. 80으로. 자, 고정 사이클 기능을 썼기 때문에 이제 꺼줘야 된다는 거지. 요게 ON이면 요게 OFF예요. 그리고 M08로 절삭률을 켰잖아. 그럼 M09로 절삭률을 꺼주고 G43으로 공구 보정을 켰으니 G49로 공구 보정을 꺼주고 오프. 근데 단독으로 쓰면 이또 설명하려고 하면 긴데 공구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다 모르는 거지 나는. 근데 지금 가공이 다 끝나면 Z10으로 가는 게 G98을 방법이거든. 여기에서 만약에 단독으로 써버리면 Z10에서 이 공구가 짧은지 기준 공구 대비 짧은지 긴지 모르니까 얘가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Z 뭐 한 150 정도 올리면서 길이 보정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M03으로 켰으니 M05로 꺼주는 거지. 좀 이 코드 자체가 사실 한 블록 한 블록 한 블록이 다 시간이에요. 오래 걸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거를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온오프의 개념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죠? 켰을 끄고, 켰을 끄고, 켰을 끄고, 뭔가 대칭 구조잖아. 일부러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짜놨습니다. 요거 이제 이해가 됩니까? 학생들 지난 시간에 열심히 레포트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요렇게 이해하고 레포트 했나? 그냥 막 적었나? 그렇습니다. 열심히 했나? 예. 그래. 여기까지는 내랑 지금 공부하듯이 해야 그 다음 게 됩니다. 몇 분 남았지? 그 다음 거 교수님 해도 채팅에 질문 사항 있습니다. 해라.
아, 채팅에 그 김범수 학생 올렸. 채팅. 채팅 어딨노? 줌 채팅 말이지. 응? 단톡 아니고. 네네. 채팅. 줌 채팅인데. 혹시 그거 세미콜론 안 블로그. 찍어도 됩니까? 그게 질문. 원칙은 찍어야 됩니다. 그게 end of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ob이 이 한 줄 한 줄이 블록이잖아, 맞지? 그래서 블록의 끝을 지정해 준다, 뭐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코드 한 개만 달랑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럼 뭔가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 요즘 그 하나 학생들이 이제부터 접할 기계들은 이 줄띄움으로써 이어비는 다 인식을 합니다. 줄만 잘 띄워주면 돼. 근데 뭐 안 그런 기계도 많거든. 다 해주는 거지. 신식 기계만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복잡해서 이것만 해서 막 눈이 헷갈리더라고. 적어도 내 수업 시간만큼은 안 하셔도 되고 줄띄움만 좀 잘 해주셔라. 다른 교수님을 만나게 되면 뭐 알아서 잘 대응하시고요. 이 학생의 질문이 그거네. 그래 배웠으면 그래 하십시오. 그래 배운 사람들은 그래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줄 하나를 띄웠어요. 그 이유가 어차피 관통 구멍이에요. 이 자리에 내가 구멍 센터들을 찍었고 관통할 거고 탭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코드 자체가 중복이 된다는 거지. 컨트롤 C를 합니다. 이것도 교수님들마다 절대 컨트롤 C 하지 말라는 분이 있어요. 왜냐? 한번 틀리면 끝까지 다 틀려.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생들한테 여기 집중을 많이 하라는 이유가 절대 이거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단락. 컨트롤 V. 자, 똑같은 가공이지만 틀린 것만 적어주는 거지. 자, 공구가 3번 드릴로 바뀌겠지. 맞죠? 그러면 당연히 길이 값도 바뀌겠지요. 이건 세트예요. T03, H03. 그리고 관통하기 위해서는 뭐 깊이가 지금 18이니까 한 25 정도로 더 깊게 가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드릴 가공은 한 번에, 우리 영상으로 봤지, 한 번에 쭉 뚫지 않고 나눠서 뚫지. 팩 드릴링 사이클 뭐 책에서 나오던데, 이제 그게 뭐 G83. 그럼 얼만큼 나눠서 가공할 거야? 3mm씩 나눠서 가공해라. 그럼 똑같은 코드죠. 내가 바꾼 건 뭐 공구 2개 바꿔줬고, 아니 공구 바꿔줬고, 세트로 따라가는 길이값 바꿔줬고, 가공 방법 바꿔주고, 깊이 바꿔주고, 나눠서 가공하는 거 추가해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왜냐? 좌표는 어차피 거기 뚫는데 똑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선호를 하는 게, 첫 번째 단락만 안 틀리면 두 번째 단락도 안 틀리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 뭐 잘못 적어가. 이래 적었단 말이야. 45. 근데 두 번째 단락 또 적다가 이제는 정신이 번쩍 들어가. 40이었네. 40. 해놓고는 안 한 거야. 그래 되면 이 가공은 어떻게 되겠니? 센터 드릴은 엉뚱한 여기 이 옆에다 찍어놓고 드릴은 여기서 내려가려고 노력하겠지. 그럼 드릴이 이렇게 휘어가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시험장에서 생기더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틀렸어. 45로. 근데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가 얘도 45야. 그러면 가공은 뭐 공구 안 부러지고 되겠지. 근데 실컷 가공하고 나면 엉뚱한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 그러면 때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채점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구가 부러지면
그 자리에서 너 탈락, 집에 가. 이래 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고 가공물만 나오면 감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탭까지 네. 할까 바로. 탭까지. 교수님, 근데 그 G99가 아, 원래 R점 복귀, 반대 아이가? 맞지. 지구가 알점 먹긴 하지. 왜, 그게 왜? 네, 98이 기계 원점 복귀지 않습니까? 기계 원점 복귀라 하나. 아, 기계 원점이 아니라 그 초기점 복귀 아이가? 초기점 복귀. 예. 그게 여기지, Z10. 근데 그러니까 이게 초기점 복귀도 원래 R이 들어갑니까? 이게 나도 기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R 없이도 돌아가는지는 아직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우리 기계 만질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만 알고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G98은 가공 다 끝나고 여기로 가는 기고, G99는 가공 다 끝나고 여기로 가는 거. 그 차이점입니다. 네네. 됐지요?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5분 안에 탭 가공하겠습니다. 자, 센터들이 뚫었고 드릴로 관통시킨 이 자리에 똑같이 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코드 자체는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공구만 바뀌죠. 4번 공구 탭. 그죠? 세트로 바뀌는 게 H04. 맞죠? 44. 그 다음 탭 사이클이 따로 있겠지요. 신기하게도 G84예요. 네. 그리고 Z-25. 뭐 이거는 뭐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탭 가공은 나눠서 가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Q3 지워주고. 이제 탭 가공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피드와 배전수. 피드를 내가 이래 했구나. 1000 하지 말고 1500 하자 우리. 1500 하지. 그래야 이 탭에 이 수업의 흐름이 맞다. 이거 외우지 못하는 학생,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자, 그래가지고 피드하고 회전수의 관계는 뭐? 요 도면을 딱 보면 탭이 M8에 피치 1.25잖아요. 그죠? 그럼 회전수 500에 피치 1.25로 곱하면 얘는 몇? 500 곱하기 1.25 몇? 625. 좀 알루미늄 가공에서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탭이 끼이는 경우가 발생도 한 번씩 하던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좀 이제 이게 좀 익숙해졌다. 이제 이 코드 외우는 거에서 약간 스트레스가 벗어났다. 그러면 720에 900을 하세요. 아시겠지요? 근데 코드 외우는 거가 좀 아직 덜 익숙하다. 그럼 1500에서 1만 지우면 500 되잖아. 그렇지? 거기에 피치 1.25 곱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625는 외우기가 쉽잖아. 그지? 뭐 이런 개념에서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절상역학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 외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길래 쉽게 좀 공부해라. 이런 개념.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여기까지 그냥 다 해버렸어요. 강의 시간 2분 남았다. 자, 그러면 코드는 이렇게 많은데 실제 가공하는 건 어디지요? 여기지. 이 위에선 열심히 그냥 가공하려고 준비만 열심히 하고 있잖아. 공구 바꾸고, 세팅하고, 회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컨트롤 C 똑같다는 거지. 컨트롤 V. 이제 마지막 엔드밀 가공. T01, H01.
배장수도 1 추가해가지고 1500.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 가공을 여기죠 여기 위치 Z10 딱 떠가지고 저상열 싹 뿌리고 대기를 딱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제 열심히 가공을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든 뭐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지. 사실 도면이 없어도 여기까지는 그냥 쭉 코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좌표값 외에는. 자, 1분 남았는데 질문 있습니까? 질문 몇 개 받고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봅시다. 강의한다고 출석 안 찍었는 것 같은데 오늘. 맞죠? 네. 어허, 이런 거 내가 빠지면 빨리빨리 얘기해 줘야 돼. 열심히 강의했는데 이게 인정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 아, 어차피 우리 줌으로 이거 실시간 불렀잖아, 맞지? 네. 질문 없나? 강의 내용 관련해가지고는? 네,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얼른 찍고 쉬었다가 2시에 또 보도록 합시다. 네. 강의는 저절로 꺼질 겁니다.